비료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반응이 빠른 것, 당장 수확이 좋아지는 것, 가격이 합리적인 것, 대부분 이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기에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올해 수확이 좋으면 그게 진짜 성공한 농사일까요? 내년에 또 비료를 더 넣어야 하고 연작 피해가 슬슬 생기고 땅이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한다면 그 농사는 과연 남는 농사일까요? 오늘은 비료 하나를 고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사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속 가능한 농사를 위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것들을 짚어드릴게요. 대부분의 농사가 빠지는 함정, 반응이 없으면 더 넣어라의 악순환, 농사에서 가장 흔한 패턴이 있습니다. 작물이 기대만큼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료를 더 넣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미미하면 더 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넣는 양은 매년 늘어나는데 수확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양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비료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흙 속에서 그 양분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면 작물은 흡수하지 못합니다. 특히 질소 비료의 경우 흙에 계속 쌓이기만 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염류 집적이 생기고 토양 산도가 무너지며 미생물 환경이 악화됩니다. 비료를 더 넣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 비료가 쌓이지 않고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진짜 해결책입니다. 단기 수확의 유혹, 빠르게 성장시키는 비료를 쓰면 올해 수확은 좋습니다. 눈에 바로 보이니까 효과가 있네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반복하면 흙은 점점 더 많은 투입을 요구하고 연작 피해가 누적되며 다음 해엔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올해 수확량 숫자는 좋은데 비용은 올라가고 땅은 지쳐가는 농사. 이게 지금 많은 농가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농사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 흐름을 만드는 농사. 양을 늘리는 대신 흐름을 만든다. 좋은 토양 환경에서는 비료를 많이 넣지 않아도 작물이 필요한 양분을 적절히 흡수합니다. 그 비밀은 흙 속 미생물에 있습니다. 미생물이 활발히 활동하는 토양에서는 유기물이 지속적으로 분해되고 불응어된 양분이 식물이 흡수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며 질소가 쌓이는 대신 순환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흐름이 살아있을 때 작물은 외부에서 억지로 주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균형을 잡아가며 자랍니다. 비료의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더 자라게 강제하는 것에서 흙이 스스로 살아나도록 돕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진짜 차이를 만든다. 농사의 결과는 겉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흙 속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토양의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자면 첫째, 공기층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뿌리는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토양이 딱딱하게 굳거나 과습 상태가 되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합니다. 공기 통로가 유지되는 토양 구조, 즉 잎단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둘째, 물이 제대로 흘러야 합니다. 물이 고이는 토양은 향기성 환경을 만들어 유해 미생물이 증식하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반대로 물이 너무 빨리 빠지면 양분도 함께 씻겨 나갑니다. 물이 적절히 유지되고 흐르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셋째, 질소가 쌓이지 않아야 합니다. 질소는 작물 성장에 필수적이지만 과잉 축적되면 작물에게 독이 됩니다. 미생물이 질소를 분해하고 식물이 흡수하는 순환 구조가 건강한 토양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진 토양은 기후 변화에도 연작에도 훨씬 강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사가 만드는 진짜 차이, 비료 의존도가 줄어든다. 토양 생태가 회복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엔 비료를 쳐도 반응이 더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극적인 변화가 눈에 안 보이니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2부터 3작기가 지나면서부터 달라집니다. 비료 투입량을 줄여도 수확이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토양 자체가 양분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능력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땅이 스스로 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해마다 비용을 늘리는 대신 점점 효율이 올라가는 농사가 됩니다. 연작 피해에 강해진다. 토양 생태가 건강하면 같은 밭에 같은 작물을 반복해도 피해가 훨씬 적습니다. 미생물 다양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특정 병원균이 세력을 키우기 어렵고 뿌리 삼출물도 빠르게 분해됩니다. 연작 피해로 해마다 새 밭을 찾거나 윤작을 강제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자연 앞에 버티는 땅이 된다. 기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없던 집중 후 이례적인 가뭄, 폭염이 반복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환경에서 토양 생태가 살아있는 밭과 무너진 밭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잎단 구조가 살아있는 토양은 폭우에도 물이 머무르지 않고 건조에도 수분 보유력이 높습니다. 미생물이 활발한 토양은 온도 변화에도 완충 능력이 있습니다. 자연을 이기는 농사가 아니라 자연을 버텨내는 땅을 만드는 것. 이게 지속 가능한 농사의 핵심입니다. 농사의 방향을 고른다는 것. 비료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비료는 결국 농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빠르게 반응하는 비료를 계속 선택하면 그 농사는 점점 더 많은 투입에 의존하게 됩니다. 반면 토양 생태를 살리는 방향으로 선택하면 처음엔 더딜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투입은 줄고 안정성은 높아집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비료가 더 좋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농사를 짓고 싶은가에 대한 답입니다. 올해만 잘 되면 되는 농사인가? 아니면 내년도, 5년 후도 꾸준히 남는 농사인가? 이 방향이 정해지면 비료 선택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합니다. 비료를 더 넣는 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올해 수확보다 내년에도 유지되는 땅의 체력이 진짜 자산입니다. 빠른 성장보다 오래가는 방향, 그게 남는 농사입니다. 지금 당장 극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토양 생태를 살리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조용하지만 확실한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빠른 반응보다 방향을 먼저 생각하는 농사. 말은 쉽지만 실제로 적용하려면 막막한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농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농업인분들께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하다 비료.